위임장의 도장이 위조되었습니다. 통장에서 이 1,0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집 담보대출이 제 이름으로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원 기록에는 그런 내역이 없습니다. 평생의 보금자리가 요양원비 명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임장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들은 아버지 치료비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까지 저는 믿었어요.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아들은 그저 부모를 걱정하는 효자라고.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재가 병원비를 내려고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저희 집은 작은 식당을 운영해왔어요.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지금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규모를 줄였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동산 중개 일을 하고 딸은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죠. 남편은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조금씩 나빠져서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당뇨와 고혈압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 금융이나 서류 같은 건 아들이 도맡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편하더라고요. 아들은 항상 엄마 아빠는 건강에만 신경 쓰세요. 나머진 제가 다 할게요. 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제가 알아봤는데 좋은 요양병원이 있더라고요. 미리 상담도 해놨어요.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요양병원? 나는 괜찮은데. 아빠 그냥 경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엄마도 당뇨 관리 제대로 안 하시면 큰일 나요. 둘이서 계시는 게 점점 힘들어질 텐데 제가 걱정이 돼서요. 아들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저희 부부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 같았죠. 그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사본과 요양원 브로슈어를 보여주며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이런 이야기 한마디 없이 그냥 혼자 모든 걸 알아보고 상담까지 해온 거였어요. 저는 그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하고 감동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꽤 나올 거야. 우리 집 전세금 반환될 돈도 아직 안 들어왔고 제가 중얼거리자 아들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건 제가 다 알아볼게요. 어차피 제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 통장도 제가 보조하고 있고 치료비나 요양원 비용 필요하면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러고는 제 통장과 남편 통장의 비밀번호를 또 물어봤어요. 예전에 알려줬지만 혹시 바꾸셨나 해서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한 달 전이었어요. 그 후 아들은 자주 찾아와서는 건강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재산 정리도 좀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히 저희 집화자와 남편 공동 명의의 이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죠. 엄마의 집 명의를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제가 부동산 일 하니까 잘 알아요. 아빠 상태 생각하면 미리 하는 게 나아요. 저는 막연히 상속을 이야기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아들이 결혼도 했으니 우리가 떠난 뒤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 역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불쑥 물었어요. 그런데 명예 정리하려면 뭘 해야 하지? 서류가 많이 필요할 거 아냐? 아들이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빠 그런 건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도장만 좀 주세요. 예전에 주민센터 다닐 때 쓰던 게 있으면 좋고 아니면 제가 새로 만들어도 돼요. 위임장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순간 예전에 아들이 모든 행정 업무를 대리 처리하기 위해 도장과 위임장을 받아간 적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편의를 위해서였죠.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 네가 알아서 해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그럼 제가 필요한 서류 좀 챙겨올게요.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죠. 며칠 후 딸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다가 아들이 요양원 이야기와 집 명예 이야기를 한 걸 알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자 딸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그런 이야기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형이 저한테는 엄마 아빠
건강이 괜찮아져서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들이 네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안 말한 걸지도 모르지. 아니요, 그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엄마 통장에서 큰 돈이 나간 거 알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니? 나는 요즘 통장 확인도 안 해봤는데 제가 어제 은행 갈 일이 있어서 엄마 통장 정리해드리려고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 통장이랑 엄마 통장에서 최근에 큰 금액이 2번씩 나갔더라고요. 거래 내역의 치료비라고만 되어 있고 제 마음이 콩닥거렸어요. 치료비? 나는 요즘 병원에 큰돈 쓴 적 없는데 얼마나 나갔는데? 남편이 묻자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번에 500만 원씩도 통장에서 각각 2번 합쳐서 2천만 원이에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2천만 원? 저희는 그런 큰 돈을 쓴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치료비? 당장 생각나는 큰 병원 비용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제가 당황해서 핸드폰을 들었지만 딸이 말렸어요. 엄마 일단 직접 은행에 가서 상세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형한테 미리 말했다가 형이 뭐라 할지 몰라요. 다음 날짜는 남편과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최근 몇 달간의 상세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딸이 말한 대로 치료비 명목의 대규모 출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충격적인 내역이 있었어요. 한 달 전제 통장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이라는 항목으로 매월 꾸준히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저는 대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무슨 대출 상환인가요? 우리는 대출을 안 했는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객님이 상환 내역은 고객님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서 발생한 겁니다. 대출 실행은 약 3달 전이네요. 제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우리 집저와 남편 공동 명의의 유일한 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담보로 잡혀 대출이 실행되었다고요? 남편이 부르르 떨며 물었어요. 누가 그런 걸 할 수 있지? 우리 서명도 안 했는데. 직원이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출 실행 시 제출된 서류를 보면 위임장이 함께 제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위임장이요. 위임인은 고객님 부부로 되어 있고 대리인은 직원이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보았어요. 대리인은 고객님의 아들 김민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위임장? 우리가 서명한 기억이 없는 위임장? 아들이 예전에 받아간 도장과 빈 서류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게 이럴 때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저의 팔을 잡았어요. 우리 집이? 우리 아들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숨이 가쁘기만 했죠. 그런데 그 충격도 잠시 제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들이었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간단한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 계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갈게요. 혹시 은행에 가셨으면 일단 들어오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어떻게 우리가 은행에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은행에서 나와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이지 평생 걸어본 적 없는 길 같았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아들의 그 메시지 한 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 말이 지금은 공포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설명을 할 생각이기에 그런 일을 저지른 뒤에 그렇게 담담하게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집 현관문 앞에 선의 안에서 누군가 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니 아들 민수가 서 있었어요.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딱딱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들어오세요. 남편은 아들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은행에서 너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고 하더구나. 위임장이 뭐냐. 우리가 무슨 위임장에 서명한 적이 있느냐. 아들은 현관에서 살짝 물러서 며 진정시키는 손짓을 했습니다. 아빠 목소리 낮추세요.
일단 들어와서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들은 우리 앞에 마주 앉아 무릎 위에 손을 포개어 얌전히 놓았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최선의 선택? 제가 목매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몰래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게 무슨 최선이란 말이냐?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아빠 건강이 그렇게 안 좋은데 앞으로 병원비 치료비 혹시라도 요양원에 가게 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식당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아빠는 인지장애 진단까지 받으셨고 엄마도 당뇨 합병증 위험이 높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네가 어떻게? 제가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몇 번 가졌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엄마 아빠 진단서 사본도 받아봤고 앞으로 필요한 치료와 관리 수준을 자세히 듣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 엄마 아빠만 더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고함을 쳤어요. 그게 무슨 대책이냐? 대출? 그게 무슨 대책인지 말해보라. 아빠 조용히 들어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희 집, 이 집 전세가 만기가 다 되어서 반환받을 금액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는 요양병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 자체를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담보대출을 받아서 일단 큰 자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엄마 아빠 치료비와 앞으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거예요. 제가 매월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되는 문제고 집은 그대로 엄마 아빠가 쓰시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했느냐? 제가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장은 대체 뭐냐? 우리가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다.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엄마 기억나지 않으세요? 몇 달 전에 제가 여러 서류 정리한다고 도장과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가져왔을 때요. 아빠 인지장애 관련해서 후견인 등록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복잡한 서류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받아가신 빈 서류들 중에 위임장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빠 상태가 그렇다 보니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고 나는 기억한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네가 그때 아빠 건강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서류라고만 했지 집. 담보대출 같은 건 한마디도 없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이내 태도를 바꿨습니다. 조금 짜증이 섞인 다그치는 어조가 되었어요. 아빠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빠가 집중을 잘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인지장애 초기 증상으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엄마도 그때 옆에서 보시고 도장 찍는 거 동의하셨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시면 저야말로 난감합니다.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병을 들먹이며 우리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그럼 통장에서 나간 2천만 원은 뭐냐? 제가 주먹을 불끈 쥐고 물었어요. 너는 치료비라고 했지. 그런데 정작 병원에서는 그런 큰 금액의 치료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아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그건 제가 미리 병원에 입금해둔 거예요. 고급 요양병원이나 전문 치료 프로그램은 선입금을 많이 요구합니다. 제가 엄마 아빠를 위해 가장 좋은 곳을 알아보고 있었고 그 비용을 미리 확보해둔 거죠. 병원에서 아직 세부적인 안내를 드리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딸이었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지금 오빠랑 같이 계세요? 절대 오빠가 가져가는 서류에 서명하시거나 도장 주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저 지금 증거 좀 더 찾고 있는데 오빠가 엄마 아빠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는 것 같아요. 급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어요. 엄마 누구 연락이에요? 아니 그냥. 저는 얼른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핸드폰도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불안한 듯 몸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고객님의 대출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뭐? 저와 남편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아, 그건 민수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아들의 옷깃을 잡았어요. 대체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대출을 해서 우리 집을 잃게 할 셈이냐? 아들은 당황하며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아빠, 진정하세요. 그 돈은 제 사업 자금으로 급히 써야 할 일이 생겨서 임시로 쓴 거예요. 다음 달이면 바로 다시 넣을 거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요. 사업 자금? 제가 숨이 막혀서 말했습니다. 너는 그 돈이 우리 치료비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감히 그런 거짓말을.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이 먼저 일어나며 말했어요. 제가 볼게요. 아들이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상담사였습니다. 몇 달 전 아들이 저를 모시고 가서 상담을 받았던 그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 씨 계신가요? 미리 연락드린 서류에 서명이 필요해서 방문했는데 상담사분이 문간에서 말씀하시다 가은 쪽에 서 있는 저와 남편을 보시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르신도 계시네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아들이 매우 당황한 기색으로 상담사를 밖으로 재촉하며 말했어요. 저기 오늘은 좀 상황이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러나 상담사는 이미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김민수 씨.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위한 특실 예약을 확정하려면 입금과 서명이 시급하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이 마감일인데 서류만이라도.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특실? 입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무슨 특실이요? 제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저를 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어르신께서는 아직 모르고 계셨나요? 김민수 씨가 두 분을 위해 우리 병원 최고급 특실을 예약하시고 전에 선입금을 하셨다고 이미 3천만 원은 입금하셨고 나머지 2천만 원을 오늘 중으로 3천만 원? 남편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아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상담사를 거의 밀치듯 밖으로 내보내려 했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오빠 그만해.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문 틈 사이로 딸이 서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녹음 앱이 실행 중인 것 같았습니다. 너 언제 왔어? 아들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설명한다길래 듣고 싶었어요. 딸이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그녀는 상담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상담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상담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찬바람이 돌듯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이 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 여기에 왜 끼어들어? 네가 알 바 아니야. 내가 알 바 아니라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엄마 아빠 집을 담보로 대출한 거나도 알게 됐어. 그리고 오빠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나는 더 알아냈어. 아들이 딸에게 다가섰어요. 뭘 알아냈다는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마. 오빠가 지난달 부동산 중개사무실 월세 보증금을 못 내서 위험하다는 이야기 나는 오빠 친구한테서 들었어. 딸이 한 걸음 물러서지 않고 맞섰어요. 그리고 오빠가 부모님 집만 처리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누군가랑 전화하는 것도 들었어. 명예 이전이 뭐냐 오빠. 엄마 아빠 집 명의를 오빠 이름으로 바꾸려는 거지?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쏙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다 닫았지만 아무 변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의심스러운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료비 명목에 출금 공유되지 않은 병원 기록, 갑작스러운 요양원 상담 그리고
지금의 이 모든 고발. 민수야, 제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딸 지연을 붙잡고 나가자고 윽박지르다가 제가 그 앞을 막아섰어요. 남편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민수가 지연에게 소리쳤어요. 이게 우리 집이에요, 오빠. 엄마, 아빠 집이지, 오빠. 집이 아니라고요. 지연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분노보다 두려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오빠가 한 짓 다 말해야 해요. 대출 도돈도명의 이전도. 무슨 명의 이전이야? 너가 미쳤구나.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엄마,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지연이가 예전부터 저를 질투했잖아요. 제가 집안일 도와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는 항상 그랬어요.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게 드러나 버렸어요. 민수야, 담보대출 이야기는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거지? 우리 허락도 없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급히 가방을 열더니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는 서류를 펼치며 허둥지둥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거라고 그래서 부담이 줄어든다고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그런데 그 서류는 담보대출 실행 확인서였고 이미 실행된 지 석 달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제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미 실행된 거잖아. 제가 중얼거렸어요. 아니에요, 이건 예비 서류 같은 거예요. 자여기 도장만. 민수가 제 손을 잡고 자기 가방에서 제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혈액이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그 도장 어디서 났어? 남편이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날카로웠어요. 민수는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어요. 아버지, 예전에 제가 관리를 맡았을 때 들었잖아요. 금융거래 편하게 하라고. 내 도장은 내가 챙기고 있다. 남편이 말했어요.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도장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내 거야. 너한테 준 적 없어. 그 순간 공기가 찼습니다. 민수의 손에 있던 도장은 분명히 위조품이었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그가 부모의 서류를 대리하던 시절 몰래 추가로 만든 것일 수도 있었죠. 이게 무슨. 민수가 할 말을 잃었지만 그건 순간적인 당황에 불과했어요. 그는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건 복사본이에요. 중요한 서류는 원본으로 하고 간다는 건 복사본으로 한다고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요. 그의 변명은 점점 흐려져 갔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그의 눈에는 초조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그런 그를 보며 저는 지난번 요양병원 상담사가 남기고 간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상담사는 아들의 연락을 받고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그 연락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날 저는 직접 그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실로 연결되자 제가 신원을 밝히자마자 상담사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기명이 여자셨죠? 마침 잘 오셨어요. 민수 씨께서 연락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더라고요. 이번 예약 관련해서 추가 입금이 시급하다고요. 총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이 더 필요하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무슨 입원 예약을 한 적이 없는데요. 네? 상담사가 잠시 멈칫했어요. 지난주에 민수 씨께서 부모님 대신 전화 주셨잖아요. 아버님 인지장애, 어머님 당뇨 합병증 위험으로 특실 예약을 하셨고 3천만 원은 이미 입금하셨다고. 제가 방문 상담도 다녀왔고요. 3천만 원을 누가 입금했다는 거죠? 민수 씨 계좌에서 이체되셨다고요. 영수증도 발급해드렸다고 들었는데 어머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나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것 같았어요. 그 3천만 원,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입원 예약을 한 적이 없어요. 상담사는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이건 큰 문제가 있겠네요. 민수 씨께서는 모든 게 부모님 동의하에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게다가 비상연락처도 민수 씨 단독으로 등록하셨다고요. 다른 가족분 연락처는 받지도 않았어요. 전화를 끊은 저는 한동안 제자리에 멀뚱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천만 원. 그 금액이 어디서 왔을까요? 담보대출금 5천만 원 중 일부일까요? 아니면 제 통장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나간 이 1천만 원에 다른 돈이 더해진 걸까요?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 급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어플이 켜져 있었고 계좌 내역이 보였습니다. 그건 제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이게 아빠 통장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제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잖아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확인해봤는데 아빠 통장에서도 돈이 나갔어요. 이 1천만 원 지난달에. 저는 그 내역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체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되어 있었고 받는 사람은 민수의 사업장 이름이었습니다. 아빠는 이걸 모르실 거예요. 지연이 말했어요. 분명 오빠가 아빠 도장이나 인증서로 해낸 거예요. 그리고 엄마 더 무서운 건 그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은행에서 보낸 문자예요. 창환 불이행 시 담보주택 경매 진행 예고.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담보주택. 바로 우리 집이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뜻이었죠. 언제부터 이런 문자가 오던 건데?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조금씩 왔던 것 같아요. 아빠 폰은 오빠가 관리하잖아요. 문자를 다 확인했을 거예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월세도 밀리고 빚더미만 쌓였다고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온 것은 민수와 며느리 수정이었습니다. 수정의 얼굴은 평소에 온화함이 온데간데 없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수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수는 뒤에 서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당당한 장남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사람 그 자체였어요. 무슨 말이야, 수정아? 제가 물었습니다. 수정은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건 상속증서, 발급동의서와 부동산 무상증여,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현실을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정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일종의 최후 통첩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분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특히 아버지는 인지장애 진단까지 받으셨는데 재산 관리 같은 복잡한 일을 계속 하시는 건 무리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남편이 탁자를 치며 일어섰어요. 그의 손이 떨고 있었습니다. 명예 이전이에요. 민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집을 저한테 넘겨주세요. 제 명의로 바꾸면 그 담보대출 문제도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요양병원 특실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이미 예약도 다 해놨고 돈도 일부 넣어놨잖아요. 네가 해결한다고 지연이 소리쳤어요. 오빠가 어떻게 해결해? 빚이 점점 더 불어나고 있다고. 집만 넘어가면 오빠는 그 집으로 또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으려 할 거야. 결국 집은 은행에 넘어가고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요양병원에 갇히는 거라고. 지연아, 너는 가만히 있어. 수정이 차갑게 지연을 노려보았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큰일이야. 네가 함부로 나서서 다 망치고 있어. 가족?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형부. 이게 가족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엄마 아빠 재산을 속여서 빼앗고 집까지 빼앗아 가는 게 빼앗는 게 아니야. 민수가 고함쳤어요. 그의 눈에는 피로와 필사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는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얼마나 버텼는지 넌 몰라. 사업 실패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망하는 거야. 체면도 평판도 다 무너지는 거라고. 그의 고함 소리에 집안이 울렸습니다.
그 체면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 버렸습니다. 민수야!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고요했어요. 엄마한테 진짜 말해다오. 담보대출한 돈 어디에 썼니? 그리고 내 통장에서 나간 이 1,000만 원, 아빠 통장에서 나간 이 1,000만 원, 그리고 요양병원에 넣은 3,000만 원, 그 돈들이 전부 어디로 갔니? 민수는 입을 다물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숙이 있는 것은 후회나 미안함이 아니라 오로지 궁지에 몰린 동물 같은 공포뿐이었어요. 엄마가 믿지 않는 거죠?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고 비틀어져 나왔어요. 엄마는 결국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 모든 고생을 다 했는데 엄마는 지연이 말만 듣고 저를 도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는 눈물을 보이려 애썼지만 그 눈물은 조금도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욱 처참하게 다가왔어요. 오빠 그런 눈물은 집어치워. 지연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오빠 목소리 녹음한 거 엄마 아빠한테 들려드릴까? 저는 그나라들의 눈물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진실의 눈물이 아니라 들키고 말았다는 절박함의 눈물이었으니까요. 저는 살며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만 제 손을 잡는 힘은 확고했습니다. 민수야, 수정아.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우리 몰래 처리한 모든 일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거야. 어머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수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진행된 일들을 어르신들이 어떻게 되돌리시겠어요? 게다가 아버님은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태라고 진단받으셨잖아요. 법원에 가면 오히려 저희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 순간 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부, 그럼 한번 해보세요. 법원에 가서 오빠가 위조한 위임장으로 대출을 실행한 사실과 부모님 통장에서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한 사실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면서 후견인 신청을 해보시라고요. 저는 오빠 가명의 이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통화, 녹음본도 가지고 있고 요양병원 상담사님의 증언도 받을 수 있어요.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너 그걸 녹음했어? 오빠가 엄마 아빠 집 현관에서 상담사님한테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을 때 저는 벌써 문 밖에 있었어요. 지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오빠 목소리도 다 들렸고 상담사님의 말씀도 다 들었어요. 오빠가 부모님을 위해 특실을 예약하고 선입금을 했다는 그 이야기 전부요. 저는 그제야 비로소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을 듣고 그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어요. 이건 더 이상 가족 간의 오해가 아니라 범죄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지연아, 엄마 핸드폰 줘. 제가 말했어요. 지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주소록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저장된 번호를 찾아 눌렀어요. 그동안 식당 운영하며 알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지점장님? 저 김영희예요. 예전에 식당 운영하던 니 맞아요. 지금 큰일이 생겨서 긴급히 상담이 필요한데 가능하실까요? 전화를 끝낸 저는 민수와 수정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행으로 갈 거야. 그리고 그 담보대출이 어떤 과정으로 실행됐는지,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할 거야. 너희도 함께 가는 게 좋을 거다. 엄마, 그렇게 하시면 저는 끝장이에요. 민수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어요. 사람들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요? 네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런 결과가 있을 거란 건 생각도 안 해봤니?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내 아들이라서 차마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하지만 이젠 안 되겠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을 훔치려는 도둑이야. 그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고 그저 입을 벌린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정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는
아무 말 없이 민수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우리 갈까요? 여기서 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연락도 찾아옴도 없었어요. 다음 날 저와 남편 지연은 은행에 함께 갔습니다. 지점장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며 이미 지연이 미리 알려준 사정을 대략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제출된 모든 서류의 사본을 요청했고 특히 그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은행 측에서는 사내 조사를 시작할 것이 묘위임장이 위조된 것임이 확인되면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는 경찰의 고발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도 덧붙이셨습니다. 고발요?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내형사 고발을 하셔야 법적 효력이 생기고 은행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점장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법 인출된 돈에 대해서 도별도의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이 가득했어요. 고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것. 그 무게를 저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남편이 조용히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바닥은 여전히 차갑지만 이번에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운전석에서 지연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하시는 결정 다 존중할게요. 하지만 오빠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빠를 위한 길일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대신 저희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 변호사 선생님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녹음 파일과 은행 내역 요양병원, 상담사의 증언, 확보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이건 명백한 사기와 위조 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희 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수정이 혼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울음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왔어요. 민수는 집에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에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이 무기력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남편과 지연도 나와 앉았지요. 수정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민수가 부모님 통장에서 인출한 돈 중 아직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일단 돌려드릴게요. 나머지는? 지연이 물었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머지는 다 써버렸어요. 월세 보증금도 밀리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리고 민수가 투자했다가 실패한 곳도 있고 정말 다 없어졌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민수 말을 믿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걸 덮기 위해 또 다른 일을 벌이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따라가겠어요. 그녀는 봉투를 저쪽으로 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는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민수를 고발하시든 말든 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요. 수정은 그렇게 일어나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허탈해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결단이 서린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와 남편은 경찰서에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 김민수를 사기 및 위조행위로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관님 앞에서 남편이 진술서를 읽어내려갈 때 그의 손은 끝까지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행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수사가 시작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출된 위임장에 대한 감정 결과 서명과 도장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담보대출 계약은 무효 처리될 예정이며 경매 진행은 즉시 중지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대출금으로 지급된 5천만 원은 은행이 민수에게 추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의 형사처벌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미결제 상태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집저와 남편이 평생을 들여 마련한 유일한 보금자리는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당뇨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갔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데 로비에서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보였어요. 민수였습니다. 그는 혼자 앉아 무언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모습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따사로운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있었지만 새잎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가슴속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지연은 요즘 자주 집에 와서 저희 부부를 돌봐줍니다. 남편은 인지장애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저도 당뇨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식당은 완전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전세금 반환금으로 작은 월세방을 구해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아들에 대한 고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마음 아플 것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두려움에 짓눌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험했지만 이제 발 아래 땅이 조금은 단단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 남편이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 사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안에서 TV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조용히 신발을 벗어놓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저녁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이 오기로 했으니까요.